실전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어요. 이 6강 온라인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 경우 대부분 다 잘 풀었어요. 틀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 틀린 문제 중심으로 빠르게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맞았어도 제대로 알고 맞춘 건지 확인을 해야죠. 네, 맞은 문제라 할지라도 중요 개념들은 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5문항짜리네요. 가에서는 누앙사 부분이 나왔네요. 다행히 현대어 풀이로 이렇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낯선 한자어들 이렇게 많잖아요. 네, 우리가 읽고 해석이 안 됐다면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만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것들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언제나 이렇진 않다는 거. 나는 이 작품을 이제 우리 현대시 할 때 공부했던 학생도 있고 아마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신경림의 목계장터라고 하는 겁니다. 충청도에는 목계나루인데요. 이게 당시에는 이 한강으로 배가 다니고 하던 시절에 이 목계나루가 꽤나 번성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루터,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터미널 같은 경우인데 터미널은 어딘가로 떠나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공간이잖아요. 서민들의 어떤 삶이 출발하거나 또는 돌아오는 그런 공간인 겁니다. 자, 나시는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이 시의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여기 보면 또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해서 뭐뭐가 날더러 삐리리가 되라 하네. 이런 문장이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하늘, 땅, 뭐 산과 강 이런 자연들인데요. 실제로 이런 하늘이 나한테 야 기태야 너는 뭐가 돼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고 막 이런 걸로 표현했지만 마치 이것은 어떤 저 천지 신명 저 자연이 어쩌면 운명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네.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 거대한 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네라는 식의 표현일 거예요. 근데 뭐뭐가 되라 하네 나와 있는 이 소재의 속성들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 구름과 바람 또 박물장수 이런 것들은 다 뭔가 떠돌아다니는 것이에요. 한 곳에 있지 못하죠. 구름도 보면 막 흘러가잖아요. 바람은 공기의 그 기압 차이에서 이 공기 이동이 생길 때 바람이 나오는 거니까 다 방랑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들꽃이나 잔돌 같은 거는요. 들꽃은 풀 속에 얼굴을 묻고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잔돌 같은 경우는 물려울이 모질 때 바위 뒤에 붙어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꽃과 잔돌은 다 정착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착하려면 굳게 뿌리를 내리는 게 좋잖아요. 거대한 그 나무거나 나무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큰 바위가 이게 뿌리를 내리거나 하면 끄떡 없을 텐데 굳이 들꽃이나 잔돌처럼 이렇게 자잘한 걸로 표현한 것은 바로 서민들의 삶, 민중들의 삶, 작고 나약하고 힘없는 민중들의 삶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착의 이미지다. 그리고 정착을 하려고 할 때는 산서리도 맵차게 불 것이고 내릴 것이고 물려울도 모질게 몰아칠 건데 이걸 다 견뎌내야 되는 거죠. 풀속에 얼굴 묻고 바위 뒤에 붙어서. 그래서 그럼 여기 나온 산서리나 물려울은 무슨 의미? 정착 들꽃이나 잔돌처럼 정착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현실적인 시련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방랑의 저 하늘과 땅이 나한테 방랑의 삶을 살라 하고 저 산과 강은 내게 정착의 삶을 살라 하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하늘은 날더러 바람, 방랑, 산은 날더러 잔돌에서 다시 한번 방랑과 정착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로 보아서 화자는 둘 중에 어떤 삶을 살려고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러한 갈등 속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에 나와 있는 것은요. 운율 형성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죠. 그 운율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반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운율들이 많이 달라지죠. 가령 여러분
유사한 글자 수를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율? 그렇죠. 음수율이라고 하죠. 그렇지? 그리고 끊어 읽는 단위, 호흡의 단위를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3음보니, 4음보니 하는 음보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한 모음, 자음, 음절 같은 것들을 특정 위치,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음위율이라고 해요. 그 외에 어떤 낱말들이 여러 개 반복되면 또 운율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비슷한 문장구조. 그래서 이거 선택지에 많이 등장하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이럴 때도 운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종결어미가 반복된다 하면 종결어미는 끝에 오는 거잖아요. 끝에. 그러니까 끝에서 동일한 게 반복될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음유율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의성어나 의태어 쓰이면 뭔가 운율감이 형성되는 거고요. 대구 표현도 운율을 생성하는 요인이다라고 했네요. 자, 우리는 이제 가에 나와 있는 누앙사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다 맞췄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있었다네. 자, 관념적인 소재를 활용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개념 확인 좀 해봅시다. 관념적인 소재를 활용한다는 게 뭘까? 이 관념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봐야 돼요. 관념적과 이렇게 대응될 만한 말이 뭔가 사실적이라든가 또는 현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관념적과 이제 유사할 수 있는 게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의 반대는 뭐예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관념적 소재 말고 사실적, 현실적, 구체적 소재를 해보자고. 이거는 우리가 실제 지각 가능한 겁니다. 구체적 사물이라든가 어떤 대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관념 영역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 사고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념, 뭐 사상, 특정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전에서는 뭐 충, 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극히 관념적인 거죠. 근데 이 작품은 관념적 소재가 아니었죠. 누앙사는. 물론 누앙사 뒷부분에 가면 관념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연 친화니 안분 지족이니 그다음에 뭐 유교적인 충효라든가 뭐 화영제 신붕우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글에서 중심적인 소재로 다루고 있는 건 뭐겠어요? 화자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가난한 삶,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X였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환상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었죠. 물론 답은 2였고요. 시적 대상을 인격체처럼 표현했다는 거. 이것은 뭐 의인법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3을 틀렸는데 어순 바꾼 거 도치법 쓰인 거 없었고요. 4번 봅시다. 시적 공간의 이동에 따른 했는데 시적 공간이 이동되려면 화자가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들이 뭔가 달라져야 될 텐데 여기서는 뚜렷한 공간 이동이 없습니다. 물론 누앙사라는 작품 전체로 보면 소 빌리러 가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거기에는 공간 이동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제시된 지문은 없어요 지금. 자, 2번 문제로 가볼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잘 풀었습니다. 보기를 통해 우리가 이제 가를 감상할 때, 자, 화자는 어떤 상황? 박일로인데요. 자, 가난에 시달리며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리학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선비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요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작품을 보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와 지문이 있어. 그러면 답 선택의 1차적 기준은 뭐야? 그렇지. 지문이죠. 지문의 흐름과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3번에 늙은 종은 노주분을 잊었거든 했을 때 앞뒤 맥락을 보면 내가 집안을 돌아볼 여력도 없고 늙은 종이 노주분을 잊어서 봄이 왔다고 알려주지도 못하고 이런 흐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여기 있는 것은 늙은 종 맞아요.
관리와 임금 이런 관계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종끼리 싸우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X입니다. 자, 이 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몸소 농사 짓는 것이 나의 분수다라는 얘기예요. 농사 짓는 것을 자신의 분수로 여긴다라는 맥락 맞잖아요. 그리고 화자가 양반인 줄 어떻게 알아요? 삐리리 여기 나오잖니. 이 정도는 보기에서 힌트가 충분히 나왔어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을 보면 어리고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기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맞는 얘기 아닙니까? 1번이라고 했네. 자, 이거 이해됐니? 자, 꼭 구조를 다시 한번 봐봐. 어리석고 우월하긴 나보다 더한 이가 없다. 그럼 뭐 내가 제일 어리석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번 선택지 맞는 거예요. 그다음 3번을 볼까요? 굶주리더라. 기한이 절신하더라도 1단심이었고 그거 아니었죠? 네. 한번 보면 있으면 죽 먹고 없으면 굶은 망정. 비록 내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갈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부러워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3번 선택지도 바로 그대로 해석해 놓은 겁니다. 굶주리더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다. 4번 리을은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일 봐봐. 인간 어떤 일이 명밖에 생겼겠느냐 운명밖에 생겼겠느냐 라는 말은 인간의 일은 다 운명이다 라는 논리지. 그렇다면 나의 가난도 그 원인은 내 가난도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운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운명론적 태도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는 내가 무능해서 내가 노력했으면 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 가난해 이런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4번이 맞아요. 자, 5번 선택지는 통과. 4번 문제 나에 대한 감상인데 목계장터 감상이잖아요. 아까 본문 설명 짤막하게 말한 것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박물장수 들꽃 잔돌이 정착임이지 그랬는데 박물장수는 어느 쪽? 떠돌아다니는 쪽이잖아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4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산서리가 맵차고 물려울이 모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들꽃이라든가 잔돌이 되었을 때 산서리가 맵차면 뭐 해야 돼? 풀 속에 얼굴을 묻어야 돼. 잔돌이 되어서 물려울이 모질면 어때? 큰 바위 뒤에 숨어야 돼. 왜요? 그래야 뿌리 내리고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거니까. 즉 정착하려고 할 때 그 정착을 힘들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짐 부리고 앉아 쉬는 것은 나그네나 떠돌이를 할지라도 잠깐 쉬는 거잖아요. 계속 떠도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겁니다. 잠시나마 고단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문제의 오답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를 참고해서 가나를 이해하는 건데 가에 보면 우타군항에 줌줌이 넣고 절로절로 늙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특정 단어의 중첩을 통해 중첩은 둘 이상 겹쳤다는 얘기입니다. 줌줌이 할 때 줌과 줌, 한 줌, 두 줌 할 때 우리 줌이라는 명사가 겹쳐졌죠. 줌줌. 그리고 다시 부사파사행 접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긴 했지만 줌줌 이렇게 된 겁니다. 또 여기 절로 저절로 절로 두 개를 중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들 절로 같은 이런 말들을 첩어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두 번 이상 겹쳐서 나오게 만든 그런 말을 첩어라고 해요. 이런 첩어가 사용되게 되면 첩어 아닐 때보다 운율감이 더 형성이 돼요. 왜? 첩어는 어차피 반복이잖아요. 반복에는 운율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 5번을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와 나에 모두 말의 가락이 비슷한 구절을 나란히 배열했다 그랬는데 나는 찾기 쉬웠어요. 하늘은 날더러 뭐뭐가 되라네. 땅은 날더러 뭐뭐가 되라네. 근데 가에서 잘 못 찾았나 봐. 가에 우리 밑줄 친 니은하고 디귿을 보면 거기 드러납니다. 자, 가을이 부족하던 봄이라 여유가 있겠느냐. 지금 앞구절과 뒷구절도 대꾸입니다. 그런데 밑에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겼으랴. 뭐뭐거든 뭐뭐라 뭐뭐냐. 뭐뭐거든 뭐뭐라 뭐뭐냐. 위에 구절과 밑에 구절이 어때? 대꾸가 되고 있는 거지.
디귿도 그래요.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굴망정. 이렇게는 대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는 사죠. 아리랑과 동일한 음보 그랬는데 우리 다해 보면 아리랑이 3음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유는 4음보라고 나왔어요. 가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가는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와 시조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사음보예요. 이건 불변입니다. 가사와 시조는 사음보다. 알아두셔야 돼요. 조선 후기 사회에 가면 사설시조라든가 또는 가사에서 평민가사, 굉장히 길어지는 가사 중에는 이 사음보가 아니라 오음보나 육음보처럼 변형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지 전체의 기본은 사음보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6번에서 8번은 누앙사 단독으로만 출제된 거예요. 서사와 본사 부분이 나왔군요.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 잘 풀었어요. 반어적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했는데 이걸 선택한 친구가 있었네요. 이 작품에는 반어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니 어디 있으면 내가 여기야 반어 이렇게 알려줄 텐데 없어 반어가. 더더군다나 잘 봐라.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도 아니고 주로 사용했으면 눈에 확 띄어야지. 없다. 답은 서리적 표현이었죠. 서리적 표현은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쉬워. 내가 우리 가사를 볼 때 종결음 이런 체크들을 잘 하라 그랬잖아. 뭐뭐 쓰랴 음영 종결음이잖아. 음영 종결음은 세모치자 그랬지. 근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답이 뻔한데도 음영을 취했다면 그것은 서리법이 되는 거야. 2번은 맞는 말이었고요. 아름다운 전경 없습니다. 사실적이라는 건 있으나 아름다운 전경에 대한 묘사는 없었다는 거. 부분적으로 공간의 이동이 있습니다만은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성 상징은 있었죠. 허이허이라든가 설피설피가 있었는데 이게 화자의 흥겨움은 아니었잖니? X. 7번 기역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시어라든가 식구들의 의미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항상 시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그 의미를 찾아라. 그렇죠? 주림을 의미하는 빈배를 시어를 통해 가난한 생활상 그렇습니다. 설대은, 숭늉, 빈배 이것은 궁핍한 생활상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소라는 시어를 통해 농사일에 경험이 없어 서툴기만 하자 그랬는데요. 니은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 것인가 했는데 서툴러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소가 없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경험과는 무관한 이야기죠. 가난에 대한 언급이었으니까 X. 잘 풀었습니다. 5번을 선택한 친구가 많아서 5번만 볼게요. 미음은 농사일에 필수가 된 봄가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여기까지 맞아. 그치? 왜냐면 미음이 어떤 거였냐. 봄가리도 거의 지났으니 팽개쳐 던져주자. 봄가리를 포기했어. 그런데 맥락상 보면 이 봄가리를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빌리로 갔다가 수모당하고 와서 세상 물정을 한탄하고 팽개치자라고 한 거예요. 이때 마음이 굉장히 즐겁거나 그런 게 아니죠. 슬플 겁니다. 그래서 궁핍한 현실이 오는 비애감이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8번 문제는 뭐 엄청 틀렸습니다. 이거 5강 때도 얘기했지만 A 부분이에요, 여러분. 작품 전체가 아니라 A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A 부분은 누앙사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여기 대화가 나와 있는 부분이죠. 대화가 나와 있는 부분. 소빌리를 갖다가 수모를 당한 부분이기도 해요. 1번 선택했는데 화자는 소임자가 인사치레로 한 말 액면 그대로. 어느 구절이에요? 소 한 번 주마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을 친절하게 여겼다 그랬잖아. 그치? 인사치레로 한 말이었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화자는 소임자의 격실을 차리며 방문 목적을. 일단 이 사람 집에 찾아가. 다짜고짜 문 두드리고 또는 문 열고 들어가서 소를 내놓으라 그런 것도 아니죠.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계속 상대방이 내 인기척을 느낄 때까지 큰 기침 막 이제 오랫도록 했다 그랬잖아. 나름 격식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방문 목적을 밝힐 때도 소 좀 빌려주쇼 이것도 아니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해서 상당히 예의를 차려서 아유 저 참 염치 없는데요. 걱정이 많아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격식 차렸다고 봐야 됩니다. 3번 화자는 소임자를 찾아간 목적과 관련하여 염치 없는 자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고요. 4번은요. 소임자는 소를 빌려주었다가 대가를 못 받을 바가 우려하는 게 아니에요. 안 빌려주는 이유는 내가 건너집 사람한테 빌려주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소를 빌려주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 이유를 들었어요. 그 구체적 이유가 뭔데? 건너집 사람한테 약속했다고. 왜? 저 집 사람이 술도 주고 고기도 주고 해서 제가 약속을 해버렸거든요 라고 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소임자는 빌려줘서 대가 못 받을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이 있어서 못 빌려준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공짜로 빌려주기 싫어서 뭔가 대가를 받고 싶어서 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빌려주었다가 못 받을까는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 빌릴 때부터 뭔가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 풀이는 그냥 쭉 마지막 번호까지 이어서 가볼게요. 중간에 튕기면 다시 녹화하더라도. 자, 9에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본사와 결사 부분이 나왔네요. A, B, C 이렇게 나눴는데 A는 결국 여기가 어느 부분이에요. 소 빌리러 갔다가 수모당하고 와서 세상 물정 몰랐던 것은 탄식을 하고 봄가리도 다 팽개쳐 주자라고 한 거고요. 여기서는 자연 속에서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태도를 전환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결사, 비니무원, 안분지족, 그 다음에 충효, 화영제, 신붕우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이 나온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갈등이 우선 해결된 거죠. 근데 그 갈등 해결은 관념적인 어떤 것으로 갈등을 해결했네요. 현실적으로 자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자, 9번. 계절변은 없었고요. 자연물을 이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게 답이었는데 여러분 이 자연물을 이용하여 화자 정서 드러낸다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그렇죠? 근데 감정이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승이 나오잖아요. 대승. 오디세. 이 대승이 슬피 운다가 아니라 대승이 나의 한을 돋우는구나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승이라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나의 한을 돋운다라고 하는 화자 정서 나타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이입은 아니었죠. 네. 그다음에 3번 풍자는 얘들아 이 비판 공격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세상 물정 야박한 세상 인심 또에 대한 탄식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자기에 대한 한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 더러워 쓰레기 막 공격하는 건 아니거든. 풍자 기법은 없어. 일상생활 관찰 그랬는데 일상생활의 모습이 드러나는 화자가 뭔가를 관찰하는 건 아니잖니? 또 사물에서 무슨 교훈 찾은 것도 아니었잖니? X. 10번을 많이 틀렸습니다. 10번을 보면 이게 이제 시어들의 어떤 관계인데 사실은 이것은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와 기능을 어떻게 물어본 거냐면 작품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의미와 기능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어와 이 시어의 의미 관계를 따지려면 작품의 맥락을 알아야겠지? 그렇죠? 자, 어디 각각이 뭔가 한번 봅시다. 기억은 와실, 니은은 먼들, 디귿은 강호, 그 다음에 리을은 풍월강산, 미음은 밭논이네요. 딱 봐도
맥락상 지금 이 와실은 뭐였어요? 화자의 방이죠. 화자의 방입니다. 그런데 이 화자의 방에서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비애감이에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먼들은 어떤 거냐면 뒤에 즐기는 농가도 흥이 없이 들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는 먼들은 일터, 그죠? 봄가리 현장입니다. 봄가리. 그리고 흥겨운 농가도 들리는 거예요. 흥겨운 농가가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자, 근데 화자에게서는 이 흥겨운 농가가 흥겹지 않죠. 그러므로 여기는 화자와 대조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상황과 대조되는 공간. 그치? 자, 그래서 봄가리를 포기하고 후리쳐 던져주다 한 다음에 뭐 한다고? 강호는 자연이었죠. 그렇죠? 자연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거고, 풍월강산도 뭐예요? 자연이죠. 둘 다. 둘 다 어떤 자연 친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들은 세속적인 어떤 공간이라면 여기는 자연의 공간이에요. 또 이 반논도 농사를 이제 세속적인 공간이라면 자연과는 대비되는 공간인 거예요. 그렇지?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전체 맥락을 봤을 땐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물어본 게 이제 10번이었는데 볼까? 기억이 와실이었어요. 와실과 먼들은 대비적 관계다. 그렇죠. 밭가리를 포기하고 비애감에 젖어 있는 공간인 와실과 밭가리 하면서 흥겨운 노래가 들리는 먼들은 대비적 관계입니다. 띵동이에요. 띵동. B를 선택해서 틀린 친구가 많았는데 니은이 지금 먼들입니다. 이게 먼들. 그리고 디귿은 뭐냐면 강호잖아요. 어떤 공간이요 서로? 대비였죠. 이건 농사를 짓는 그런 공간이고 강호는 내가 농사 짓는 걸 포기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비적인 겁니다. N, X예요. 이게 지금 4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B와 C가 맞다고 본 거예요. B가 아니죠. 그렇죠? C는 디귿과 리을, 강호와 강산 풍월, 명월 뭐였어? 풍월 강산. 이것은 뭐 둘 다 자연이니까 동질적 의미다. 어때? 띵동이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었던 겁니다. 11번 문제는 뭐 잘 풀었습니다. 한 명밖에 안 틀렸네요. 인간의 내면 갈등이 펼쳐지고 해소된다. 갈등의 촉발이 있었고 또 그런 갈등의 해소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일반적인 문학 작품 속에서의 갈등과 갈등의 원인과 해소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작품의 맥락을 봤을 때 화자가 갈등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화자가 생각하는 어떤 신념과 이상이 있는데 현실적 삶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해. 그래서 갈등을 해. 하지만 이것을 결국 어떻게 해결해요? 관념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안분지족하겠다. 정신적으로 해결하죠. 자연친화적인 삶을 살겠다. 충효, 화형제, 신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C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A에 나타난 내면적 갈등은 경제적 빈곤과 외부적 조건에 기인. 맞죠? 이게 현실이고요. 빈곤이라는 외부적인 신념이 있는데 이런 경제적 빈곤 현실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2번은 선생님 한 명 있었어요. 자, 답은 O인데 왜 그럴까요? B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C에 나타난 마음의 평정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C의 마음의 평정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궁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은 덕분이다. 이게 잘못됐죠.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적 가치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외면한 그런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가 잘못된 겁니다. 자, 마지막 지문 가봅시다. 고3 모의고사였는데요. 가시가 좀 낯설죠. 가시조가. 이거 한번 해석하고 가볼까요? 발상이 되게 재밌어요. 빈천을 팔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빈천한 상황이야.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야 이거 내다 팔아야겠다. 역으로 말하면 뭐야? 빈천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권문세가의 준말입니다. 권력 있는 그런 데 딱 들어갔어요. 근데 가난 좀 사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덤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니은가 의문형 서리법이에요. 그래서 흥정을 하는 거지. 빈천 나한테 가난 사세요. 그랬더니 그래 살게. 대신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강산하고 풍월도 나한테 줘. 이건 둘 다 뭐야? 자연이자. 자연도 줘. 그럼 내가 너의 부자로 만들어줄게. 뭐 이런 얘기. 아니면 가난을 면하게 해줄게. 그랬겠죠. 화자의 마지막 선택은 뭐? 아유 그렇게 못해요.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빈천하게 살더라도 나는 강산과 풍어를 줄 순 없어. 즉 가난하게 살더라도 자연 속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안분지족과 자연 친화의 삶을 살 거야 라는 얘기죠. 그치? 누왕사에 나와 있는 화자가 선택한 삶과 유사합니다. 자, 내가 여기다 일부러 표시를 해놨어요. 니은가 서리법 뭐뭐 의랴, 니은가 뭐뭐 랴, 뭐뭐 리. 그러니까 의문형 종결음이었고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서리법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5였던 겁니다. 이건 뭐 잘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자, 3번을 선택한 친구가 있습니다. 나에서 의성어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없어요. 의성어가. 나 작품 전체로 보면 설피설피라든가 허이허이라는 의태어는 있지만 의성어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줌줌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이 나온 부분이 설피설피하고 그거는 저 뒤쪽이라서 안 나왔고요. 앞부분에서는 있어봐야 뭔가 헷갈릴 만한 거 도대체 왜 선택했을까 봤는데 뭐가 없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줌줌이 어디 갔니? 자루와 주머니에 줌줌이 모아놓고 혹시 이것을 의태어 정도로 착각한 건 아닐까? 얘도 의태어는 아닙니다. 의태어는 아니에요. 그냥 부사어일 뿐이에요. 얘는. 자, 그래서 의성의상은 더더구나 없었다. 13번은 퍼펙트. 유일하게 모두가 다 맞춘 문제입니다. 잘했네요. 미음만 한번 볼까? 미음이 뭐였어? 순수 농사짓기가 나의 분수인 줄 안다. 이건 뭐 누군가를 배려한다기보다는 어려운 사람 배려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게 그게 내 분수다라고 수용하는 거죠. 14번 역시 잘 풀었네요. 주돈시대 선비들이라고 했고요. 상황은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의 삶의 어려움. 이게 나왔겠다. 이 작품에는 그치? 그리고 현실적 삶의 문제와 또 선비로서 지으신 신념 지키며 살아가는 삶 사이의 갈등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가난한 선비, 그래서 현실적 삶과 선비로서의 신념 사이의 갈등.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 누왕사의 화자의 모습과 딱 맞죠. 그렇죠? 또 아까 시조에서도 빈천을 팔려고 갔다가 자연 달라고 하니까 싫어.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나는 빈천 아들에도 자연 속에 살아갈 거야 라는 안분지족의 삶의 자세가 나왔었죠. 두 작품의 공통점이었네요. 자, 2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가의 화자가 강산과 풍어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 맞죠? 안 판다고 했으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비로서의 삶에서 잃지 않으려는 태도. 띵동. 그다음에 3번. 나의 누왕은 가난한 현실로 인해 선비로서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드러납니다. 내가 강호의 한 뜻을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구복이 위로하여 어주보이 잊었도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함이라는 뜻은 아닌 거다. 오케이?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얘는 현실의 어려움을 표현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답은 5였어요. 가의 화자가 권문을 찾는 모습, 나의 안빈 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 자, 일단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는 드러나진 않아요. 가에서도 권문을 찾아간 것은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타협하는
하는 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빈천 좀 어떻게 벗어나 볼까 했는데 자연 달라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건 타협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타협 안 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반성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까지 쭉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휘 테스트 그 링크 보낸 거 거기에 답도 제출해 주시고요. 수강을 다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강 완료하고 나한테 개인톡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도움지하고 주관과제장을 나눠 드릴 텐데 그래도 의문이 나는 것들은 반드시 질문하는 거. 질문은 문자나 톡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톡으로 해주세요. 문자보다는 톡으로. 제가 문자 톡은 내가 PC로 할 수가 있는데 문자는 컴퓨터로 할 수가 없어. 독수리 탑법하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예비 고1 과정 11월 7일 개강할 때 보도록 합시다. 혹 이때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는 그 다음 주인 11월 14일부터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